저는 28, 대학생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가난한 학생이었어요. 등록금이 부족해서 휴학을 반복했고 아르바이트만 여러 개 하루 종일 뛰어다녔죠. 그때 골프만 치면 시급 2만 원이라는 공고를 봤어요. 골프는 처음이었지만 배우면 된다고 했고 진짜로 가르쳐줬어요. 정말 골프만 치면 되는 줄 알았죠.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진요. 처음엔 재미도 없고 몸도 아팠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시급도 높고 직원들도 착했고요. 매일 혼자 연습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그날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지만 자기관리가 잘 되어 보였어요. 보이기에는 40대처럼 보였어요. 정장, 시계, 차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혼자 치는 거 심심하지 않아요? 같이 치면 재미있을 텐데 하더니 데이트만 해줘도 용돈 줄게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학비는 매 학기 고통이었고 알바도 한계였어요.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그는 항상 배려해줬고 상처받지 않게 조심했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그 사람은 갑자기 나를 차에 태우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이 오피스텔로 데려왔죠. 로비는 호텔 같았고 엘리베이터는 카드키 없인 탈 수조차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그 사람은 말없이 복도를 걸어갔어요. 하얀 조명이 길게 이어진 복도, 고요하고 깔끔한 공기, 걸을수록 긴장이 점점 더 올라왔어요. 도어락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카드키를 찍었고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문을 열자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는 집 안이 보였어요. 하얀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고 거실은 작지만 세련되었어요. 커다란 통창문 너머로는 도심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졌어요. 멀리 보이는 강과 빌딩 숲, 해 질 무렵이라 노을빛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어요. 창가 옆에는 작은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꽃병과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사용하지 않은 컵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부엌도 있었어요. 심플한 인덕션, 깨끗하게 정리된 싱크대, 요리 하나 하지 않았는데도 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느껴졌어요. 욕실 문을 열어봤어요. 유리 샤워부스에 따뜻한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하얀 수건이 정갈하게 개어져 있었어요. 그 안에 제가 있어도 되는 공간인가 스스로가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너무 완벽했어요. 나 같은 대학생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건 처음 발을 디디자마자 느낄 수 있었죠. 이제부터 여기가 네 집이야. 알고 보니 그 집은 월세였고 매달 그 남자가 내주는 거였어요. 그 사람과의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갔어요. 정해진 건 없었지만 우린 매달 한 번씩 만났고 나는 그의 여자처럼 아니 연인처럼 살았죠.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차에 태우고 고급 외제차 전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구경하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했어요. 원하는 차 골라. 네가 타는 차니까.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전시장 안엔 반짝이는 차들이 가득했어요. 광고에서만 보던 차들.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세상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흰색 외제 SUV 앞에 섰어요. 그 차가 괜히 눈에 들어왔어요. 도시 한복판을 달릴 때 멋있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이 저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그 차를 그대로 넘겨줬어요. 처음으로 운전석에 앉아봤어요. 두 손이 떨렸고 엔진을 켜자 계기판 불빛이 반짝였어요. 가죽 시트는 고급스러웠고 핸들을 잡고 있는 제 손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나한테 진심이구나. 처음으로 누군가가 골라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고른 걸 진짜로 줬어요. 그 순간부터였어요.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건 돈 때문도 아니고 조건 때문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땐 전혀 몰랐어요. 거의 매일 그 사람이 집에 왔어요. 일 끝나고 오피스텔 문을 열면 늘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밖에 나가기도 했지만 많은 시간은 그 집에서 함께 보냈어요.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고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조용히 손을 잡기도 했어요. 그 사람과 관계도 가졌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은 다정했고 항상 저를 배려했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매일 집에 그 사람이 오는 게 당연해지고 그 시간이 제 하루의 전부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하는 날들이 쌓여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일이었어요. 그저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 걱정을 덜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내겐 점점 더 특별해졌어요. 매일 같이 골프 치고 데이트하고 집에서 함께하는 그 순간들이 내 삶의 전부가 되었어요. 처음엔 그저 편안하고 고마운 존재였는데 어느새 내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다정하게 바라볼 때면 가슴이 뛰었고 그와 함께 있으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았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람과의 감정을 깊게 만들었고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그땐 몰랐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은 자라났어요. 처음엔 조건이었고 돈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이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 진지하게 만나보면 안 될까? 결혼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오빠는 그 얘기를 지금 꺼낼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유부남이고 이혼할 수 없어. 그 말은 내 가슴을 단단히 내리쳤어요. 내가 믿고 기다렸던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말해줘요. 그렇게 설득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은 흔들렸어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과 나를 위해 해준 것들이 진짜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골프장에서 알바하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수다였는데 친구가 갑자기 말했어요. 너 말이야. 너처럼 오피스텔에 차까지 주면서 데이트하는 남자가 여러 명 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받은 모든 게 그저 그 사람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였다는 생각에 배신감과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사실은 그저 많은 여자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것을. 그 충격은 너무 컸고 내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어요. 그동안의 사랑도 희망도 모든 게 허상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점점 멀어졌어요. 결혼 이야기를 꺼낸 이후로 그 사람은 달라졌어요. 전에는 거의 매일 오던 그 사람이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어요. 처음에는 일 때문에 바쁘다 했어요. 그래도 믿으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과 만나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그날도 오랜만에 집에 왔지만 어딘가 멀게 느껴졌어요. 말도 적고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톡을 보내도 아무 대답이 없었죠. 어느 날 그 사람과 타고 다니던 차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렌트카 회사에 전화해 봤더니 회수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신청인은 그 오빠였습니다. 집주인도 월세 2달 밀렸어요 라고 연락이 오면서 계약하신 남자분이 집 나가겠다고 하던데 몰랐냐고 하더군요. 그 남자가 보증금은 저한테 입금하라고 하니 계좌번호를 남기라고 하더군요. 진짜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자 하나가 오더군요. 보증금은 네가 가져. 거의 1억 정도 될 거야. 그냥 위로금이라고 생각해. 대신 이젠 날 찾지 마. 깔끔하게 하자 우리. 잘 지내. 그 사람은 내가 결혼하자는 말을 꺼낸 순간 모든 걸 정리하고 사라졌어요. 차도 집도 사랑도 심지어 본인의 존재마저 마치 그 1억이 내 1년짜리 감정을 값으로 매긴 돈 같았어요.